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참, 뭐 월요일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월요일에 이런 일이 유난히 좀 잦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요즘에 좀 자주 하는 말이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어떤 얘기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이번 월요일도 뭐 비슷한 현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후반에 뭐 종전 기대,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았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더 좋았고요. 주말 사이에 또다시 분위기가 좀 새롭게 또 바뀝니다. 뭐 48시간 내 호르무즈 미개방하면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 뭐 이런 말을 비롯해서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지면서 시장이 또다시 급락을 맞았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오전 한 9시 13분 경이었습니다. 올해만 6번째 매도 사이드카네요. 올해 3월인데, 그쵸? 얼마나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 변동성이 심한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6.5% 하락합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오늘 하루에 저점을 좀 형성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404고요. 5404, 5404선이고요. 5400선 오늘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대 하락입니다. 5.5% 하락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특징적인 건 뭐 수급이죠. 개인만이 양시장에서 순매수해주는 흐름이고요.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은 양시장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오늘 단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전문가님들과 해보겠지만 환율에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하루죠. 1,510원을 넘어서는 달러원 환율, 이게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뭐 거의 상승하는 종목 수가 여기 보면 거의 뭐 비율수로 보면은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 시장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정열 본부장님,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두 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 이런 일이 확실히 좀 확률상, 비율상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금요일마다 이제 조금, 또 이번 주말에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좀 되게 마련인데,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블랙 네. 먼데이네요.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블랙 튜즈데이까지 안 가고 그러길 바라고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아까 지금 앵커님 얘기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설레발이죠. 네. 이제 최종적으로 호르무즈 이란에 대한 시설을 발전소 시설을 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20시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내일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이고, 트럼프가 행동을 하는 패턴을 봤을 때는 뭐 오늘 중에도 미리 할 수도 있죠, 어떤 액션을. 그게 아주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 되지 않을까? 막판에 이렇게 좀 큰 소리 치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막상 치고 나면은 그게 끝일 수 있다라는 낙관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오고 중간에 중재자가 특별히 확실한 게 없으면은 일단 액션은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유가고, 그러면 이제 환율 원화 약세가 되는 게 맞으니까 원화 약세되는 것을 오늘 한껏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펀더멘털적인 게 오늘 전혀 들어갈 게 없고, 뭐 3,000당 몇 개 외고는 뭐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내일 아침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블랙 먼데이로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블랙 튜스데이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뭐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고요.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진짜 뭐 소위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빨간불을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1위 3,000당 제약이 3.8%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도 상당히 특징적이고 또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도 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시장 전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은 근데 개인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기관 외국인들이 겁을 먹고 팔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건데 거래소는 외국인 기관이 파는 양쪽이 지금 3주 이상을 매도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다 개인들이 다 소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주 외국인 기관이 사이좋게 한 2천억대씩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는 지금 왜 그러냐? 유가가 좀 전에 뭐 한 100불 넘어가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봐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동 불안은 여전한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3월 3일 날 맞았던 119불까지는 안 갔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기름값은 중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산량 지금 더 엄청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물량도 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도 생산량을 늘리고 있죠.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유통의 문제죠. 공급망이 좀 훼손된 거에 대한 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금리가 튀어서 그래요. 금리 네. 미국의 뭐 10년물 미국 10년물 네. 국채 금리가 4.3대도 잘 안 있고 그냥 바로 4.4대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네. 예. 그리고 금리가 튀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 기대를 했었는데 인상 얘기가 좀 슬슬 나오고 파월 의장도 니네가 뭐 항상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인상 카드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던졌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파만파 좀 이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48시간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럼 또 내일 아침 8시까지인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감을 일단은 좀 회피하자. 뭐 이런 물량들이 좀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예,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중국 상해도 한 3% 가까이 빠지고 있고 니케이도 한 3%대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한 6%대 가까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 맞아요. 네, 많이 올라오니까 변동성이 큰 거죠. 아. 예, 그리고 시장이 작아서 그래요, 다른 나라보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한번 갖고 뭐 보여주고 같이 볼래요. 볼 건 없는데 네, 네. 사실은 그렇죠.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이게 튀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뭐 가능성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10%를 넘었다, 15% 가까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켓워치의 그 뭐 전망치인데 그거 매일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냥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근데 생각보다 국제 유가는 그닥 그렇게 튀진 않습니다. 뭐 지금 100불 됐다고 해도 우리 지지난주 상승 나올 때도 93에서 98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좀 긍정적인 말을 드리면 네. 다행히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은 엄청 팔고 있잖아요. 네. 예, 풋옵션을 엄청 매도하고 있습니다. 150억이면 단기적으로 엄청 많이 매도하는 거거든요. 네. 예, 풋옵션 매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예, 그래도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예, 박스권으로 보고 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풋 매도를 치는 거죠. 예, 시간 가치까지 먹으려고. 근데 또 미니 선물을 보면 풋 매수를 해요. 그 얘기는 미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대하락이 내일까지 또 나올 거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1, 2% 선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아니면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가능성을 좀 두고 풋 매도를 지금 좀 풋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오늘 뭐 특징주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거의 다 뭐 거의 다 빠지고 있어요. 네네네. 오늘 안 빠지는 종목이 역적이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죠. 아이고. 예, 3천당은 도대체 왜 안 빠지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따 그 얘기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가 얻어맞는데 뭐 내 네. 것도 같이 맞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좀 그냥 좀 여유롭게 제 욕을 하셔도 되고 남 탓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트럼프 욕 좀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건희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게
그 외국인 매도하는 포지션을 보면 조금 여기서 바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신호가 좀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 그것도 이제 이게 너무 유동적인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48시간 내 호르무즈 미개방 시 발전소 초토화 그 48시간이 아까 본부장님도 짚어주셨지만 우리 시각 내일 아침 8시 한 44분? 예. 45분 그때요. 그러면 진짜 그 개장 바로 직전이죠. 직전이잖아요. 네. 참 이 불확실성도 네. 커서 그렇죠.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초가 직전에. 예. 근데 이제 세상에.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주말 사이에 말이 몇 번 바뀌면서 말이 많아졌어요. 단계적으로 전쟁을 종료하는 선언을 했다가 갑자기 또 48시간 얘기를 하고 말 계속 바뀌었어요. 말이 계속 바뀌었죠. 예, 그 얘기는 네. 불안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빠져나오고 싶은데 결국에는 뭐 빠져나올 구실을 어떻게 찾냐. 지금은 그냥 내가 전쟁 끝 하고 나오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계속 봉쇄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예, 이제 그거가 그래서 이제 목표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갑자기. 거기라도 뚫고 나오면 거기를 통행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긴 거다라고 하고 나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갔다가 지금 발목 잡힌 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4.4까지 올라간 국채 금리가 결국에는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거다. 4.5까지 올라가면 발작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10년물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예민하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민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타코가 됐든 뭐가 됐든 이스라엘 할아버지가 됐더라도 버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4.5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그러면 네. 오히려 그거로 치닫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결국엔 결론은 조만간에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여건들을 종합해 보면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군을 뭐 더 투입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합쳐가지고 한 5천 명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거를. 조그마한 섬 하나 점령하면 끝나는 거지. 그것도 점령도 해도 거의 유지를 못합니다. 미사일 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약간 액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하면 고기를 좀 무력화시키려고 네. 주말 사이에도 해협 근처에 그 절벽에 이제 미사일 기지나 이제 그 벙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 기지들이 거기를 초토하려고 이제 막 2톤짜리 막 탄두가 2톤짜리를 막 쏟아 붓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방어하고 있는 이란 군들을 좀 개멸시키려고 이란 혁명군들을 혁명 수비대를 개멸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핀 건데 혹시 이제 거기에 잔당들이 남아서 더 할까봐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해병대를 데리고 오는 건데 투입할 확률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러다가 한 100명 죽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톤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너무 생각을 하시는 게 낫고 네. 야, 지금 뭐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긍정적일 수 있냐? 그건 항상 그래요. 네. 시장은 항상 오버 페이스를 하니까 이걸 또 이용해서 또 아랫 방향으로 또 수익을 내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냥 너무 뭘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참 지금 뭐 코스피 상승 종목이 50여 개, 하락 종목이 860여 개인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뭐 그렇죠? 그렇죠. 거의 네. 하락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뭐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뭐 전쟁 네. 하여튼 마무리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타코가 됐든 뭐가 됐든 호르무즈가 됐든 모양새가 바뀌는 모양새를 비치면 또 반등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냐 모레냐 그걸 모를 뿐인 거죠. 내일 안 친다. 그럼 안 치면 또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이럴 수는 없고. 그렇죠. 안 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또 내일은 내일 또 열려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펀더멘트 전혀 들지가 않죠.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만 안 그런 게 아니고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다만 이제 한국은 이 반도체나 이런 쪽에 삼성전자 이런 쪽에 많이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금요일도 좀 금요일 우리가 오르지 않았나? 올랐어요.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도 있었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환율이 아까 한 거는 당연히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죠. 달러가 강세가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유가 이렇게 만약 이슈가 되면은 우리는 WTI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바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뭐 일본은 뭐 이렇게 호르무즈 통해서 들어온다면서요. 또 협의해가지고 우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되면은 우리도 인플레 만만치 않아요. 이 장기화 안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이 갑자기 또 금요일까지 없다가 적다가 이게 갑자기 또 눈에 들어오니까 뭐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물 미국 국채하고 관련돼 있고 미국의 이제 금리하고 관련돼 있고 다 관련돼 있는 거니까 뭐 하나 따라 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장에 대해서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현금이 있으면 기다림에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거고 유리하다는 게 아니고 조금 마음을 다독일 수 있겠지. 근데 현금이 별로 없으면은 네. 그냥 본인이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현금이 5% 10%도 안 갖고 계시면 좀 이 상황이 조금 쉽지 않겠죠. 예, 그때는 뭐 손절을 어떻게 되냐 이런 뭘 파느냐 이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몰리시는 분이 헷갈리는 거죠. 다른 분들도 힘들지만 그런 분들은 더 몰리는 거죠. 이런 달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내일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후장에 더 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거 빠지니까 개인들은 전체적으로 사고 있지만은 기관들은 그 회피성의 물량이 막판에 더 나온 것 같아요. 뭐 이제 오늘 밤에 또는 내일 아침에 뭐 타코가 됐든 아니면 무슨 이유를 대 가지고 치지 않고 다른 솔루션을 찾기를 뭐 기대해야 되겠죠. 네. 자, 마감 지수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6.49% 결국에는 빠지면서 5,405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5,400선을 지켜준 걸로 그래도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네, 6.49% 거의 6.5%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6% 1,096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에서 양시장에서 개인이 매수를 나홀로 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오늘도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온전히 다 받아내는 모습, 코스피에서는 특히나 8조 원이 넘는 순 매수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좋진 않습니다. 니케이 225 같은 경우도 3% 이상 빠졌고, 뭐 상해 같은 경우도 3% 이상 하락.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충격을 받은 건 당연히 숫자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달러 원 환율은 오늘 12원 이상 올라가면서 1,517원 이상까지도 지금 기록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조금만 짚어볼게요. 코스피 시장 뭐 하나 이렇게 짚을 거 없이 그냥 쭉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빨간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쭉 내려봐도 빨간색이 아직도 없어요. 네, 거의 다 그러니까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방금 빨간색이 하나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요. 종목으로는 빨간색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뭐 반도체 투톱이 지금 6.5%, 7.3% 이렇게 빠진 상황이니까요. 전반적으로 그냥 오늘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자, 코스닥에서는 거의 다 마찬가지로 파란불인데 아주 상징적으로 시총 1위 종목 삼천당 제약, 어제 시총 1위에 등극했죠. 3.75% 오르면서 94만 1,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황제주도 눈앞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뭐 펄어비스가 0.6% 정도 상승,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한가 급락을 좀 멈췄다. 요 정도의 의미. 그리고 두산 테스나가 1%대 상승, 요 정도가 눈에 띄고 거의 파란불로 도배가 된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부터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까 뭐 얘기할 게 말씀해 주실 게 없다. 그냥 다 초토화된 시장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네네. 하셔서 그래도 포인트로 본다면 뭐 어떤 좀 과했다. 우리 시장을 좀 많이 뺐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래요. 네. 아까 기준이 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질 만한 게 그 정도로 빠질 거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오늘은 뭐 삼성전기도 그동안 5만이 올랐던 것도 빠지고 있죠. 그런 거가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지금 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 그쵸. 때문에
뭐 많이 빠졌다 하면은 장만큼 빠진 거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6.5% 빠졌잖아요. 네. 장만큼 빠진 거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리레이팅이 안 되면 한국 시장이 리레이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리레이팅이 안 되는데 지금 그게 반도체에 무슨 문제가 생겨 리레이팅이 안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지금 전혀 아니죠. 그거는 전혀 아닌데 보실까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똑같아요. 마이크론 똑같이 갑니다. 손에 손잡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고 나서 좋았잖아요. 가이던스 좋고. 근데 흠을 자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가 빠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계속 주말 빠졌죠. 금요일도 또 빠지고. 네. 근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게 억울한 건데 그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시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하고 미국의 하나의 개별 제품에 불과한 마이크론하고 좀 다르죠. 마이크론이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한 15% 차지하면 걔네들 더 빠질 수도 있죠. 장이 안 좋을 때.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요. 그 트럼프의 이게 지금 그 전쟁 이슈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장기화돼서 초토화될 것 같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안 보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은 그 정도까지 안 빠졌어요. 미국은 그 정도까지 안 빠졌어요. 한 10%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이제 고민할 이제 때인 거지. 10%. 네. 그동안은 이제 전쟁이 일파만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갖고 버틴 거라고. 네. 그러다가 버티다가 만약에 오늘 기점으로 진짜 이슈가 되면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빠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전부터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토해낸 거기 때문에 뭐가 옳다, 우리가 세이프하다, 안 세이프하다, 더 억울하다, 안 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이 되는 미국은 그 전쟁이 일파만파까지 안 될 거다는 게 어제까지였다고. 한국은 관계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이익이 남으니까 너무 싼 거 아니야. 돈에 무브먼트가 있고 흐름이 있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주가는 실적 대비했을 때 안 올랐거든요. 올랐다고 하지만 실적 대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전혀 안 된 거거든요. 여전히 9배 했을 때 5,800이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있죠, 당연히. 네. 만약 더 빠지면 진짜 더 억울하죠. 근데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다른 구성과 다른 시장에 대한 그 그 전쟁에 대한 지나친 우려, 아주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들어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 대한 거는 턴어라운드, 타코가 있을 수 있다고 아까 4.3, 4.5 얘기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다. 그런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이슈될 게 없고요. 오늘 보세요. 다른 얘기지만 시장은 냉혹해서 좀 모멘텀 빠지면 또 뺍니다. 하이브. 뭐 이제 금요일도 빠졌죠? 금요일도 미리 빠지지 않았나? 맞죠? 목요일도 빠지고. 지난주에도 별로 없어요. 미리 해서 그 예측해서 빠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일단 모멘텀이 다가와서 모멘텀 셀도 뉴스 비슷하게 해서 오늘은 완전히 아장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광통시 이런 것도 광 관련되는 것도 RF 머티리얼스도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이게 뭐 하루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이걸 맞추겠어요.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갈 때는 상당히 조심하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내지는 분할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게 며칠 사이에 펀더멘트 바뀌게 보이겠어요. 하이브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삼성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간 종목이 왜 올라갔을까? 아까 그 말씀. 이 장에도 버틴 주식이 있겠죠. 몇 개. 네네네.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펀더멘트적이 있다면 그 펀더멘트는 사람들이 좀 긍정적으로 동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반도체도 약간 몇 개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가릴 거 없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뉴스 나온 게 어떤 게 있는지 특별히 없어요. 리포트도 아무것도 많지도 않고 오늘은 이제 그러합니다. 하나 오르고 있다. 네네. 이게 하도 없어서 찾다가 아침에 BH. 이것도 꼭다리가 가다간데 BH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덕산 네오룩스 BH 애플 폴더블 폰 맞아요. 그러니까 BHI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 BH가 더 작으니까 1조도 안 돼요. 7,000원? 이 정도 되죠. 근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핵심은 겁니다. 이거는 PCB 만드는 회사인데 무슨 RF PCB 뭐 이렇게 만드는데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데 아이폰이 폴더블 폰 나오잖아요. 네네. 폴더블 폰이 이게 앞뒤 이렇게 바깥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PCB 면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며칠 전에 쓰고 또 썼어. 이제 장난이 아니다 하면서 하는데 목표 주가랑 3만 원 했더라고요. 3만 원에서 이게 일봉은 굉장히 좋고요. 주봉도 살아있고 월봉은 이제 생각해 봐야죠. 과거 보시면 6년 동안, 8년 동안 이렇게 15,000원에서 3만 원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크리컬리티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가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에너지 목표 주가 35,000까지 왔으니까 과거 고점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지금 이런 주식은 절대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절대 안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사이클적이다 보는 거예요. 애플 때문에. 그러면 뭐 8배, 9배가 안 비싸지만 또 엄청 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탄력상 35,000원, 오늘 업그레이드 됐어요. 35,000원 하면 10배 좀 넘게 준 것 같은데, 뭐, 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10배 넘게 갈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뭐, 남들 안 갈 때 조금 아웃퍼폼 하는 정도의 좀 연장, 요 정도로 보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건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고, 그렇습니다. 요 정도 올라가고 찾다 보니까 별로 없네.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근데 아까 본부장님이 광통신 얘기해 주셨는데 빛과전자라는 그 종목은 상한가 같고 TMC도 18% 이상 올랐고 광케이블 관련돼서 네. 뭐 이런 종목들은 빛과전자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아세요, 혹시? 처음 들었습니다. 눈에 띄긴 하네요. 있다는 건 알았는데, 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좀 알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아까 그 코스닥 중에서 3천당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1등이 됐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도 혼자 올랐어. 이러면 많이들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겠죠. 그렇죠. 아유 안 축하드려요. 갖고 있는 분들은 배 아프고. 네, 요거 보여드릴게요. 네. 왜 그러는지. 삼천당 제약을 최근에 올린 사람은 누굴까? 외국인입니다. 시총 1위가 됐는데 보유 비중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총 상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쭉 지금 녹색이 지금 보유 비중인데 비중치를 계속 높였죠. 근데 지금 많이 높아졌는데 6%입니다. 예, 근데 보면 제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보면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얼마나 갖고 있나? 예, 에코프로는 지금 외인이 20%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알테오젠 최근에 많이 빠졌죠. 네. 알테오젠도 13%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15%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면 삼천당 제약이 좋아서 사는 거냐? 그냥 비중 늘리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예. 그래서 물론 모멘텀이 생겨서 최근에 보면 급등했잖아요. 올해 들어서 여기 이제 1월 20일부터 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28만 원부터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사서 채울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채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외국인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잘 될 것 같아서 올렸다기보다는 예, 이게 예전에 우리 보면 초전도체 관련된 회사 있었잖아요. 네, 초전도체. 네, 그 회사도 시총이 올라오니까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담았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10위 안으로 막 들어오는. 예. 근데 그때 그래서 외국인들이 좋아서 샀다고 하면서 더 사는 개인들이 뭐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급등했던 적이 있죠. 물론 삼천당 제약이 그렇게 나쁜 회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회사가 근데 지금 20조 가치를 넘길 정도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별도입니다. 지금은. 근데 수급적인 이슈가 좀 강했다. 예,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 보시면 최근에 오늘은 외국인들이 안 샀는데 누적으로 보면 계속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가까이 샀어요.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죠. 예, 지금 이게 누적입니다. 누적 한 달 사이에. 그럼 1월 달부터 이거를 돌려보면 1월부터 지금 한 70만 주 산 거예요. 기관도 70만 주 샀고 개인들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연기금은 또 그닥 그렇게 뭐 많이 사진 않았어요. 금융 투자가 샀다라는 건 이거는 프로그램 매수를 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계가 샀다. 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아주 좋은 형태로 올라간 것 같다. 보유자분들은 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 많이 올라왔으니까. 보유 비중을 좀 줄이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인슐린 주사가 아니라 경구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기대감. 받아가긴 했지만 기대감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아직은 뭐 완벽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제 이게 당뇨와 관련됐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그러면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렇죠. 예, 당뇨 환자가 또 예, 그렇죠. 많기 수가 때문에 그런 많으니까. 건데
근데 인슐린 주사를 만약에 경구용으로 알약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그렇죠. 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가 보급되고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가 보급되면 당뇨 환자가 줄어듭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비만 치료제가 확산되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당뇨가 애초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왜 너도 나도 제약사들이 그 비만 치료제나 메시 치료제나 이런 거를 하려고 애쓰냐면 결국엔 자기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당뇨 치료제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 시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비만 치료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삼천당 제약의 인슐린이 진짜로 경구용으로 된다. 근데 인슐린을 맞을 필요가 없는 환자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네. 또 이건 또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좋게 보면 뭐 여기서 2배를 더 간다고 해도 될 수 있는 게 바이오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거의 5배가 올랐는데 연초 대비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거를 조금 의문을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쫓아가시면 알겠습니다. 안 된다. 네. 예. 본부장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뭐 거의 올라간 특징주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이란발 플라스틱 대란 포장재 없어서 상품을 못 팔 지경이다. 국내 석유화학업계 1, 2위 기업이요. 고객사에게 에틸렌과 고부가 합성 수지 등 주요 소재 공급 불가 가능성을 최근 통보했다고 합니다. 각종 비닐봉투에서 자동차 내장재에 이르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쓰이는 원료를 공급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가격을 최대 60% 인상한 것으로 또 알려졌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상승하는 흐름들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20% 이상, 10% 이상 오른 종목들도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뭐 일시적인 네. 종목에 대해서 알지. 플라스틱, 그쵸. 에코 플라스틱 회사라는 거 알고 나머지는 저라고 알 도리가 없고 아까 잠깐 빛과전자 다시 잠깐 돌아가서 네, 미안한데 좋아요. 이게 3년 연속 적자. 다시는 이게 트랜시버 만드는 회사인데 오이 솔루션하고 비슷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커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쭉 해서 지금 계속 적자고 리포트도 여전히 없고.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기술력이 뭐 뛰어난 회사라고 보다는 그냥 나름대로 뭘 준비하고 이러는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게 매출이 100억밖에 안 나오는 회사인데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네. 50억. 오늘 발표 이거 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업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와서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뭐 특별한 거 있는가 봤더니 특별한 건 없거든요. 예상대로 적자 나고 타이밍적으로 갭 메꾸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시가총이 작습니다. 네. 기존에 한 2천억이라서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기술의 어떤 것보다는 사업 구조도 좀 애매하고 좀 애매한 입장이에요. 기술력으로는 한 중하위. 양산력이 좀 딸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거보다는 오이 솔루션이 조금 더 위다라고 평가를 네.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오이 솔루션은 커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제 왜냐면 네.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근데 상승하는 것들에는 뭐가 있었나를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된 데는 좀 큰 그림을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전쟁 이슈. 요거는 근데 아무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넘어간다면 뭐가 있을까? 금리가 또 최근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물 금리가 4.4, 4.5 라인 넘어가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탁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이 좀 많은 가운데 원로 연준 이사가 금리 동결 입장 전환, 그러니까 요것도 시장에 좀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은행 차기 총재가 지명이 됐는데 매파라고? 매파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금리 관련돼서 조금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지명 부분에 대한 지명 처리하면 되죠. 세시네. 그 CBDC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데. 네. 네, 그 정부의 의지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무슨 뭐 하시다가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옹립되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거든요. 호주는 이미 올렸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가격만 오르면 물가가 오르나요?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많아야 물가가 오르는 거지. 예, 그렇게 따졌으면 그동안 뭐 중국이 저가 생산했을 때 물가가 올랐으면 안 됐죠. 근데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때. 경제가 좋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유가가 급등하면. 근데 거기에다 대고 금리까지 올린다? 그러니까 그건 전형적인 경제학자들과 은행가들의 실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매번 실수해요. 그러니까 그 경제학을 잘못 만든 것 같아. 예,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한 뭐 저는 뭐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 문홍철 연구원님 많이 나오시잖아요. 좀 그분이랑 약간 의견이 비슷한데.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그게 그 의견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시장은 반영을 하는 건데. 네. 올리고 나면 또 이제 실수했다 그러고 다시 내리는 거죠.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다. 거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고용은 보죠. 고용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다 대고 금리까지 올린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파월의 정치적인 발언, 본인과 이제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그분은 또 경제학자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변호사 출신이고. 예,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 발언이었다라고 보면 지금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시장이 좀 발작을 하는 거죠. 혹시 했는데 4.4를 넘어갔어. 그러니까 채권을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치펀드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 불안해서 레버리지 비율을 많이 줄여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았던 이유도 이 증거금 채워넣고 레버리지 줄이려고 주식을 좀 많이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사실 주식시장의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정쟁이 뭐 장기화된다 이렇게 볼 가능성 이게 확전이 돼서 진짜로 미국이 그 늪에 빠져든다라는 생각만 안 하면 다시 저는 좋아질 걸로 보는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미국의 지금 전력으로는 장기화를 할 수도 없고요. 예, 장기화를 했으면 벌써 예비군 소집해야 됩니다. 주방위군 다 소집해야 되고, 예, 그리고 병력을 못해도 10만 이상은 모아야 될 텐데 지금 뭐 몇천 명 파견하잖아요, 그죠? 상비군 중에서 그것도 뭐 특수부대 애들 몇 명 데리고 가는 건데 그거 가지고 쇼를 한다. 진짜 특수부대가 작전할 거면 간다는 얘기도 안 하죠. 예, 군사작전은 기밀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뭐 대충 동의하고요. 쇼이기를 바래요. 네, 저는 항상 얘기지만 쇼이기는 바라는데 그 쇼라고 보이는 게 사람들이 뇌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려갈 때 팔면 안 되고 내려갈 때 사야 되고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개인분들이 어마어마 샀으니까. 아니 개인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이 빠지니까 누군가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내려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사람 위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개인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왜 뭐 기관하고 외국인 팔까? 외국인이 한국에 하늘도 있고 하지만 기관은 왜 팔까 이거죠. 네. 그거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거잖아요. 그쵸. 여유가 없는 거야. 여유가 없는 거고 여유가 없는 거는 뭐 기관이 뭐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돈 맡긴 사람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거 기대치 높으니까 먹고 나서 바로 올려야 된다고. 먹고 나서 들어오고 나서 한 열흘간만 실적 나빠봐요. 그것도 또 난리겠지.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인 돈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 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돌고 있는 돈에서는 유동성은 있는데 이제 쪼달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는 거고 펀더멘털을 반영 못하는 거는 그런 분이 뭐 더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올라오는 것 자체는 그게 확인하고 올라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돈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더라도 그 사람들 사줘야지 돈 올라가는 거죠. 내일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선물은 좀 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3조 가까이 팔던 외국인들이 한 1조 7천억까지 줄였거든요. 예, 전형적으로 이제 요즘에 보이는 패턴이긴 한데
장중에 많이 팔다가 마지막에 감아 올리는 예, 그런 모습은 좀 보여서 뭐 내일은 그닥 그렇게 예, 오늘 같은 하락은 안 나올 것 같다. 그 블랙 먼데이 앤 튜즈데이 이런 적은 있었나? 지난번에 지난주 화수였죠. 7%, 화수. 튜즈데이, 예, 웬스데이. 그 역사의 기록 길이 남을. 예, 화수가 그랬죠. 예, 지난번에는 7% 빠지고 12% 빠졌나요? 예 12%. 아, 이번에는 오늘이 6%대 빠졌으니까 내일은 반대로 12%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는 되는데 이게 그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진짜 무슨 째깍째깍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그것도 그냥 예, 그 48시간을 왜 그렇게 했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 해병대가 도착하는 시간이다부터 해서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뒤에서는 협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도 여지껏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좀 말하긴 했지만 한 번도 협상을 안 한 적이 없었으니까 예, 결국에는 협상으로 가는 과정의 가능성이 높다. 장기화 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열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열리고 장기화 되면은 오히려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다. 예. 이게 사실 협상 얘기가 없던 게 아닙니다. 뭐 종전 협상 준비에 착수했다. 예. 6가지 6대 요구 사항을 놓고 충돌을 예고한다. 이런 기사도 분명히 많이 이제 나왔었고 많이 알려진 것처럼 거기에는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뭐 핵시설 폐쇄, 원심 분리기 등 제작 과정의 감시 허용, 뭐 미사일 보유를 1000기 이하로 제한한다. 뭐 무장 세력 자금 지원 중단 뭐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 근데 어쨌든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근데 그 안이 네. 이란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게 받아들일 뭐냐면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전쟁 전에 오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는 트럼프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초기에는 이란이 기부업 빨리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부업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잘 버티고 있다. 이란.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건 전쟁 재발 방지 또 배상에 대한 문제까지도 그렇죠. 예. 지금 얘기가 오고 가니까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까 채권 말씀해 주셨으니까 채권 10년물이 4.4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빠진 거잖아요. 주식 가격도 빠지고 채권 가격도 빠지고 금도 금 빠졌죠. 가격도 빠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로스도 보드. 다 같이 요즘에는 빠질 때 같이 다 빠집니다. 아, 그냥 뭐 위험이든 안전이든 아니 그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예, 그 투기자산이면 투기자산. 어느 순간부터 투기자산 됐죠. 4천 얼마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처럼 금도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에. 음. 예, 그러니까 투기자산화 돼버린 거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죠. 미리 예, 빠졌기 때문에.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그나마 달러가 조금 튀는 거는 그래도 달러가 제일 낫다. 뭐 이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요즘에는 빠질 때는 채권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다 빠집니다. 예. 근데 올라갈 때 오히려 같이 올라가고.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뭐 안전, 위험 이런 게 없이 그런 그냥 거, 가격이 예. 단기간에 그렇죠. 얼마나 많이 레벨이 올랐냐 내렸냐 그렇죠. 이런 거 따라서 경제 교과서를 지금 다시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코로나 이후로 그 경제 교과서대로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유. 예. 그러면 네. 미국이 아까 네. 그 달러가 그렇게 강세가 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여전히 더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인플레 얘기했는데 인플레가 CPI, PCE 3.3%잖아요. 금리를 꼭 올려야 될 정도의 그 인플레 레벨이냐는 아니거든요. 2022년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부터 금리가 인플레가 높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그게 촉발돼서 4%, 5%, 6% 하던 게 7%, 8%, 9%까지 가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레벨이 되니까 50bp 이렇게 막 한 거란 말이에요. 미리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절대적인 레벨 3%가 이게 5%, 6%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실제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여전히 아니다는 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생각하지 전혀 안 하다가 이게 5%, 10%, 20%, 30% 되니까 이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것처럼 기정사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할 그게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게 반반 치킨에서보다 아직은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강세도 요 정도 있고 거꾸로 아까 4.3도 그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진짜 장기화되면은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주가는 우리는 미리 맞았잖아요. 올라간 것 때문에. 나중에 위기가 비슷하게 되면은 우리는 덜 빠질 거예요. 우리는 덜 빠질 거예요. 덜 빠질 건데, 근데 미국이 확 본격적으로 빠지면 우리라고 덜 빠진다 그랬지 우리가 혼자서 10% 20% 가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바닥은 분명히 5,100, 5,200을 잡았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 아니고, 그런데 이게 바로바로 미국이 이렇게 조정을 본격화되면 우리가 혼자 하면 어떻게 6,100, 6,300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반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에 왔다 갔다 하면 현금이 있어야 되겠지. 개인들도. 기관들은 현금을 매일매일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니까 한 10%만 가지고도 돼요. 20%도 안 가져가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플레가 금리를 인상시킬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서 금리가 동결라도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이게 모든 자산이 위험 자산이건 비트코인이건 금이건 아니 여러분은 코스닥이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건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갈 거라서 장이 쉽게 6,100, 6,500, 6,700 갈 것이냐. 다음에 올라올 때 저는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저도 비슷해요. 끝까지 가든 뭐 하든 간에 끝까지는 게 약간 장기화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무슨 수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 무슨 수가 3월 초, 중순, 하순, 4월 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안달복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좀더 길게. 나중에 그 다음에 올라올 때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해서 더 악화는 안 되는데 애매하게 가면은 호르몬즈도 애매하게 가면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를 위험 요소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디까지 이게 반등을 할 것이냐 이 생각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타코 할 때 작년에 4월 달에 4월에. 타코하고 나왔을 네. 때 확실한 타코가 나오고 나서는 PER이 8.34배 돼서 한 11배까지 갔어요. 5개월 정도 써. 네. 근데 거꾸로 8배가 탄탄한데 그러면 우리가 8배에서 11배까지 바로 갈 수 있느냐? 4개월 만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스포트를 다시 올라올 때 어느 걸 덜 버리고 어느 걸 살 것인지 그걸 미리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기 반도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다른 섹터도 그렇게 하나하나 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럴 볼 여유가 없지 오늘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어제 같을 때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 때도 그렇고 주가 올라갈 때는 그 생각부터 하셔야 돼. 왜냐면 그 11배 가야지 10배 가야지 6,500이고 11배 가야지 7,000 넘어가거든. 작년 4월에서 8월까지 그런 타코식으로 올 것이냐. 없었던 일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얼마 전에 GTC 이슈 받고 우리 기업들 워낙에 많은 이제 좋은 얘기 듣고 할 때는 또 분위기가 다시 금방 또 6천 갈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요새 정말 원래 시장이 약간, 하루하루 분위기가요. 네, 항상 조울증이죠. 예, 조증과 울증을 이제 반복하는 게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성적이진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매도도 많고 비이성적인 매수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엔 근데 중심을 어디로 찾아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 끝나고 이런 비이성적인 매도 매수가 이게 나오다가 결국에는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의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펀더멘탈 상으로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뭐 너무 장기화되고 뭐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반도체 수요가 막 다 급감하고 AI 투자가 다 취소되고 그럼 다 팔아야죠. 근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아마존은 지금 뭐 엔비디아 거 엄청 산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럼 삼성전자는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LPU,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분위기는 이게 큰 이슈가 생기면 나머지를 다 잡아먹어 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흔하게 비유하면 태풍 오는데 저기 그 고깃배가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쉬어가야 되거나 항구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잘잘한 파도들이 아니라 큰 파도가 한번 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내가 거기서 서핑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요즘에 되게 매매가 쉽다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날 사서 올라가는 날 파시면 돼요. 근데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하죠. 공포에 팔고 흥분에 또 사.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저는 매수하셔도 괜찮다.
대신에 내일 만약에 더 빠질 걸 대비해서 조금은 현금을 더 갖고 있어야죠. 예, 내일 더 살 돈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럴 때 막 풀매수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채팅창에도 러우 전쟁 언급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러우 전쟁의 그림자,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그때도 굉장히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그렇죠. 되는 것처럼. 근데 거꾸로 지금 설마? 이번 네. 중동 전쟁 때문에 러우 전쟁은 끝날 겁니다. 예. 그리고 전격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제재를 풀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돈바스 그냥 넘겨주고 빨리 끝내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기를 대줄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지수가 6% 빠진 날인데 그래도 저희는 좀 먹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힘을 내야죠. 힘을 내야 내일 시장도 또 대응을 하고요. 저희가 부드럽게 이런 날은 또 뻣뻣한 게 안 넘어가서요. 네, 부드러운 걸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대표님, 본부장님, 네, 수분해서 좀 드렸습니다. 스프예요. 부드럽게 워커힐 스프 가지고 왔는데요. 20팩입니다. 20팩 드리고요. 최초에 39,800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 기한이 넉넉해서 내년도까지네요. 네. 팩당 2,000원이 안 돼요, 여러분. 1,990원 꼴인데요. 호텔 셰프의 레시피 머쉬룸 10팩과 포테이토 10팩. 제가 딱 좋아하는 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저는 어디 가서 스프 시키면은 머쉬룸을 달라고 하는데 네. 혹시 드셔보시고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후에 전자레인지에 딱 2분만 돌리시면 되는 정말 간편한 네, 해동 후에 전자레인지 2분입니다. 아침이 특급 호텔 조식처럼 달라집니다. 라고 써있길래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드셔보셨으면 간단하게나마 맛 표현 좀 부탁드려요. 고소하네요. 고소해요? 네. 부드럽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소프트. 그 감자. 감자. 예, 저는 양송인데 너무 향이 강한데요. 향이. 양송이가? 예, 향이 확 좋습니다. 저도 머쉬룸이에요. 예, 향도 강하고 본부장님이 짜지도 않고. 예. 저는 감자 같아요. 포테이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머쉬룸도 맛있어요. 저 무조건 이 머쉬룸으로 달라고 하는데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짭짤하고 찍어 먹는 빵이 있으면 좋겠네. 맞아. 그죠? 딱 그거죠. 네. 레스토랑 가면 빵이랑 같이 주시잖아요. 그죠? 그거 아쉬운 거. 약간 시장할 때 살짝 그 요기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배부르지도 않고. 밥 먹기는 조금 그쵸? 정식으로 식사하기는 조금 뭐 시간도 요맘때지. 부담스러운데 4시 정도가? 맞아요. 요맘때 적당해. 혹은 아침에 너무 바쁠 때 2분이면 전자레인지 여러분 오케이니까 아침 굶지 마시고 뭐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워커힐 스프고요. 20팩 최초 39,800원입니다. 다음은요. 이 기분이 좀 왔다 갔다 시장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해도 사람의 기분이 항상 산뜻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출발은 여러분 속옷에서 출발합니다. 라코스테. 라코스테. 속옷에서 출발합니다.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더라도 나만의 만족 있잖아요. 그렇죠? 속옷, 라코스테 속옷을 가지고 왔는데요. 7장 최초의 구성 69,000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7장 최초. 요렇게가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기 나가고 있는 초록색 박스 네, 저게 정품 박스 저렇게 배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품 박스 패키지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미디움에서 엑스라지 사이즈까지 또 여성 불알 경우에는 75A에서 90B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8%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라코스테 시그니처 로고가 있잖아요. 여기 뭐 이런 네 창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악어가 여기 이렇게 속옷에 있습니다. 시그니처 로고 악어가 이렇게 있고요. 남성 7종, 여성은 8종 구성입니다. 69,000원. 이거 제가 시중에서 사는 속옷이랑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속옷 7장 최초에 69,000원 구성. 뭔가 봄에
겉옷만 네 개비하고 구비하고 하지 마시고 속옷부터 개비하면 사람이 마음이 산뜻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만 투자해서 왜냐하면 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박스가 저는 굉장히 산뜻한 것 같아요. 정품 박스 패키지니까 나한테도 좋지만 혹시 선물하실 일 있으면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선물로도 굉장히 좋은 구성이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이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가 와, 대표님 8조? 8조 산 거예요, 8조? 7조 샀습니다. 7조? 거래소 7조, 코스닥 4조 5천억. 그럼 얼마 산 거죠? 7조 4천억 정도 샀습니다. 와. 예, 그래서 역대급 매매라고 지금 또 그러니까요. 기사에 또 나오기 네. 시작했습니다. 예. 개인들의 역대급 매매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군요. 오늘 매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표현 쓰게 되는데 요즘에 학습 효과. 예, 그쵸, 학습 이렇게 효과죠. 급락을 예. 하면 결국에는 튄다. 근데 학습을 제대로 잘하신 게 네. 위로 올려 산 게 아니라 밑에 받치고 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더 밀렸겠죠. 예, 밀릴 때마다 사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았나. 오늘 잘 사신 거예요? 저는 뭐 예, 잘 샀다고 봅니다. 예, 사셔야죠. 갈 건데. 본부장님은? 그 뭐 돈 있으면 사면 괜찮죠. 많이 빠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괜히 팔았을 거야 아마 대부분이. 예. 아니 그러니까 거래소 기준으로 이제 뭐 근데 선물 대비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다는 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ETF 사신 분들은 일부 파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ETF 자금들이 좀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 오히려 거래소 개인 개별 종목 사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많이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예, 코스닥도 오늘 3천당 제약 보니까 개인들이 사서 올렸어요. 예, 기관 외국인들은 팔았고 좀. 네. 예. 이렇게 뭐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조 7천억까지 줄였는데 아직 이게 완벽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한 4시 반 지나야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거의 3조 가까이 팔았다가 지금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돌려놨다. 외국인들이. 요게 중요한데 뭐 156억이 뭐가 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옵션에서 100억이 넘어가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지난번에 엄청 폭락 나왔을 때 제가 그 다음날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콜을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샀었어요. 근데 오늘은 푼 매도를 156억을 했다. 그럼 푼 매도 친 거를 어떻게 보면 뭐 사놓은 거를 이익 실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매도를 쳤다는 거는 윗방향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도 내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지 말자. 내일 하루 좀 더 빠져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예, 또 내일 또 급반등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 우울해하지 마시고. 예, 그럼요. 네. 예. 근데 이제 초를 치려는 게 아니라 스프도 사 먹고. 네, 누구보다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인데 네, 이제 네. 다양한 가능성을 던지는 거니까 예, 뭐 이게 다양하겠죠. 예. 지난번에도 7% 빠지고 12% 빠지고 이런 그러니까 7% 빠질 때 샀던 분들이 12% 또 빠지니까 뭐지? 그래서 약간 이런 학습을 제대로 하셨으면 그러니까. 나눠 사야죠. 네. 분할 예, 분할 분할 말씀드리죠. 항상 분할로 예, 매수 예, 매도.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일도 어떤 일이 또 있어서 뭐 시간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좀 부정적인 일이 있어서 또 충격을 받는다.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제 항상 이렇게 급락이 연속으로 나오면 반대 매매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다 보니 그쵸.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3월 4일 날도 마찬가지로 반대 매매랑 이제 이런 것까지 맞아요. 엮이면서 하락을 더 부추기는 그렇죠. 형태가 나왔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은 한 7, 8% 빼고 올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개인들의 투매가 나온 것들이 그런 것들이 같이 엮여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내일 그런 투매만 안 나오면 이제 그런 반대 매매를 건드릴 정도의 하락만 안 나오면 바로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켜주기만 하면 되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만 보여줘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좀 팔고 보자. 그렇죠. 예, 외국 기관들은 그렇게 한 거고 또 오늘 사이드카 걸리니까 매도가 또 매도를 또 부르는 현상이 좀 나온 걸로 보이고 사이드카 걸리고 더 빠졌다가 결국엔 다시 5%까지 또 반등이 또 나왔다가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매수 대기 자금은 많다. 난 없는데
그렇게 약간 어떤 분은 야, 돈 없어서 못 사 이렇게 써있는 분도 있는데 이미 다 들어가 계신 분은 그럴 근데 수 있죠. 세상에는 본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걱정되는 이제 노파심에 한 말씀 요거는 짚어본 거예요. 왜냐면 B2 자금도 이제 한 33조 규모라고 하니까. 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시총이 지금 네. 거의 3배 올라왔는데 2000대에서 2배 반이 올랐는데 역대 최고 그 시총 대비하면 역대 최고가 아니죠. 그렇죠. B2 예. 자금이. 시총 대비 같이 올라가는. 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럼 66조는 나와야 최고라고 해야지. 지금 뭐 33조 가지고 B2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그게 그것만 찾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자분들이 꼭 그래 빠질 때만 얘기해요. 올라갈 땐 얘기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요? 포인트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그리고 일단 갈 때는 뭐가 갈까요? 그럼 제일 먼저. 반도체 가겠죠. 반도체. 반도체 그러니까 타코가 나와도 뭐가 나오면 반도체가 나올 가능성이 네. 가장 크고요. 네. 낙폭 과대인데 아까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쇼티지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는 뭐냐 쇼티지라는 것은 구조적 쇼티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방향성이 좋다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이제는 유가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구조적으로 가는 거 신재생 원자력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렇죠. 쇼티지인 거는 뭐 변압기 이런 쪽 계통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통하고 반도체는 가장 먼저 갈 가능성이 있죠. 예, 그게 있는 거고. 이게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저기 하이브를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이슈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런 거는 올라갈 때 그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이브가 지금 빠진 것이 이 관계랑 있습니까? 유가하고 관련되고 안 그렇잖아요. 하이브는 오히려 약간 좀 그러니까. 먼 전쟁과는 좀 그러니까 먼. 그런 거는 달리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아. 각각 개별 이슈가 있는 거하고 그냥 섹터적으로 그냥 뭉탱이로 빠진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쇼티지도 보면은 오늘 말씀 안 드리는 내일 말씀드리는데 그 원래 GPU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PCB 다시 PCB 쇼티지인데 PCB하고 소캠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거 그 GTC 나온 거 이런 거로 하면은 사실은 같이 빠지더라도 뭐 코리아 서킷하고 삼성전기하고 뭐가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삼성전기 MLCC하고 PCB고 저기 FPGA고 코리아 서킷 FPGA가 있지만 이거는 소캠이 있고 어디를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소캠을 보면 TLB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걸 보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공부를 해놓은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근데 장이 이렇게 무너질 때는 당연히 영향 안 받죠. 근데 만약에 장이 이렇게 올라갈 거 할 때 오늘 올라간 BH가 계속 올라가지 않겠죠. 왜? 그거는 이제는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슈 때문에 이게 전쟁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빠졌는데 근본적인 쇼티지하고 구조적인 게 변한 게 없는 거.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은 거. 그거부터 가겠죠. 그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고 싼 거는 삼성하이닉스예요. 구조적으로 비싸지 않고 싼데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고 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동 안 한다. 그럼 장 없어요. 장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그렇다고 뭐 코스닥을 살린다고 코스닥은 다 자금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일부 코스닥하고 아까 뭐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가 이상하게 빠진 거는 그 이유 때문에 만약 3,000원 계속 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다 달라지면 반도체가 오르고 말고 삼성전자 3,000원 계속 갈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투자가들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RF Materials가 왜 빠졌을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빠진 거다? 아니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갈까? 아니야. 그럼 구조적으로 보면은 PCB가 난가? 뭐 이런 생각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엔비디아가 붙어있는 PCB, 이스페타시스나 그거보다는 이게 나을까? 아닐까? 예. 뭐 이런 거죠. 그때 비가 전쟁 할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50개를 갖다 놓고 맨날 해요. 혼자 못하면 옆에 있는 동료와 같이. 그게 기관투자 하면서 또 기관투자가 요것도 먹죠. 못한다고. 그러니 간단한 것 같지만 장이 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야 되는 게 맞고 다만 다음에 올라올 때 네. 정상화 됐을 때 장이 6,100, 7,000 갈 때 과연 삼성전자가 다른 섹터보다 월등히 앞설 것이냐 그거는 퀘스천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상화 됐을 때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다른 얘기죠. 좀 하나에서 올라가면 당연히 그런 정도의 쇼티지가 구조적인 거부터 억울하게 빠진 것부터 올라가고 나서 그게 5,800이건 6,300이건 가고 나서 잠깐 보자. 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지. 일단은. 그러면 9배, 10배 가면은 10배 근처 가면 다시 갈까 보자.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 미국이 많이 빠졌나? 미국 살까? 한국이 10배 가는 게 더 먼저인가? 이 생각하겠지. 지금은 이제 위기니까. 사실 위기거든.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버티시면 돼. 돈이 있으면
사면 되고. 사면 예. 되죠.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빠지면 네. 어디서부터 반등할 거냐. 지금 이제 그래서 포트 조정을 좀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 다 같이 빠졌잖아요. 그때 다 같이 빠졌을 때 그러면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갈 거냐. 그렇다 이거지. 그건 아니다. 예. 다 같이 빠졌는데 못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올라갈 네네. 때도. 네, 그런 종목은 버려야 된다. 단기간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학습을 해서 아실 거 아니에요. 3월 3, 4일 날 빠진 거를 지금 못 돌린 종목들이 많죠. 근데 오늘 한 번 더 맞았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이고, 예, 오히려 다시 반등할 때 올라갈 수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마이너스 났는데 어떻게 팔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하죠. 예, 그냥 플러스 날 때까지 주장창단 들고 갈 거야 이렇게 하면 포트 관리라는 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제일 안 좋은 거는 급등 종목 따라갔다가 그럼 오늘 오전에는 그래도 버텨주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다 하락했죠. 네네. 방산주도 하락하고 다 하락했습니다. 결국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조차도 지금 내려왔죠.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에너지 일부도 오늘 오전에는 괜찮은 것들 좀 있었는데.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침에 좋았는데 0.39%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침에 쫓아간 사람들은 다시 다 물린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단발적인 악재에서 뭘 해보겠다라고 애쓰지 마시고 네. 오히려 어떤 종목을 정리할까, 어떤 종목을 더 살까를 정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앞으로 좋아졌을 때 내 종목은 과연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해서 정리해 보면 좀 올라오는 날 빠르게 올라오는 회복하는 애와 얘는 좀 뒤처진다 하는 애를 구별해야죠. 정리하는. 그러니까 비중을 완전 정리 못 하더라도 비중 그쪽에 너무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못다한 말씀 있으세요? 오늘 사실 워낙에 뭐 그죠? 오늘 뭐 근데 들으시면서 시장이, 뭐 네. 하나만한 소리 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뭐 내일을 모르니까 하나만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어드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겁먹지 말자. 네. 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내려간 거에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오면은 다시 보는 거지 또. 뭐 오늘 내려간 거에 반 이상 돌리면은 역시 반복되는 학습 효과네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일 애매하게 봉합 이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 방향하는데 그러면 관망하시는 거고 그러면 되죠. 간단하게 그쵸? 볼까요? 예. 오늘보다는 덜 변동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두 분과 함께 어려운 시장에서 또 현명한 길잡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